예, 동방이학은 단순히 과학을 넘어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기계의 발달로 이게 측정 가능한 범주에 두는 것을 과학이라 그러고, 이제 물질적인 면에 중점을 뒀다면은 동방이학은 우리 사고의 체계에서 우주의 원리를 과학화하는 그 학문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저희 할머니께서 물레를 돌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 3이나 또 이 3을 이렇게 쭉쭉 그 찢어서, 아니면 고치, 누에 고치 이렇게 해서 실을 만들 때 물레 돌려가지고 실을 만들면은 저 살 앞에다가 이제 그걸 세워놓고 이 안방에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실이 되는데, 그 중간에 한 번씩 떨어지면 저보고 이어라 그러면 가가 이어주고 이랬거든요. 그 장난친다고 그 밑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또 할아버지께서는 일자무시 글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새끼 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방에 앉으셔가지고 맨날 집 가지고 이제 그 새끼를 꽂거든요. 그럼 새끼 꾸면은 이제 저 끝에다가 이제 한 이리 뚫뚫뚫 말을 여 있다가 저보고 저 끝에가 마당 끝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방울을 만들죠. 다 꾸고 나면 방울 만들어가 그리고 뭐 농사 짓는 데 쓰고, 또 나중에 이제 새끼 꼬는 기계가 이제 아마 그때 처음 나왔는 모양이에요. 제 어렸을 때 한 70, 뭐 1, 2년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전일 것도 모르겠어요. 뭐 60년대 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 꼬는 기계 그거 이래 밟으면은 이래 돌아가면서 양쪽에 두 개가 새끼를 이제 볏을 여면은 이제 이래 꽂거든요. 빙빙글글 돌면서 이쪽에서 이제 사람이 밟고, 그럼 그걸 이제 잘 새끼를 잘 꾸면은 그 이제 짚을 균일하게 떨어지기 전에 푸득푸득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렸으니까 그거 잘 못 넣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그게 새끼가 가늘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다가 이제 뭐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손주니까 이쁘니까 막 시키고 이제 내가 하겠다 하면은 뭐 그 새끼 중간에 또 가늘어졌다 꺼졌다 이런 것도 상품이 안 돼가지고 뭐 집에서 쓰든지 뭐 하고, 상품은 그렇게 팔면 안 되니까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왜 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게 이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 묘하게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은 비물질 아직 이제 물질이죠. 다 물질이죠. 물질인데 그것이 이제 음, 그 무생물 상태는 꼬이지 않는 것. 그 무생물 상태. 그게 유전인자를, 그 유전인자나 뭐 DNA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꼬여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색이 꼬듯이, 그래서 우리 DNA나 이렇게 보면 꼬여가 이래 되면 그 유전 염기서열이 쭉 나는데, 어쨌든 꽈지지 않는 상태의 그런 유기물의 화합식은 보통 보면 이제 무기물, 이렇게 생명이 없는 거, 뭐 책상이나 뭐 이런 흙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일단은 그것이 이제 한번 이제 꼬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생명으로 발전할 단계로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밤과 낮 시에 따라서 이제 꼬여지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밤과 낮은 왜 생기느냐? 뭐 그거는 당연히 지구가 돌면서 생기기 시작하겠죠. 지구가 돌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이 돌면서 이제 꼬임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물질들도.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어떻게 도느냐?
돌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 태양을 플러스라고 하고 지구의 중심을 플러스라고 봤을 때는 이게 핵폭발이나 뭐 우주 창조론이든 아니면 진화론이든 핵폭발론 이러면은 플러스는 조금 밀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밀어내면은 그 크기에 따라서 질량에 따라서 밀어내는 힘이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주로 멀어지다가 점차 이제 표면이 식기 시작하면은 표면은 또 마이너스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정점에 질량과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지구 중심에 있는 플러스, 우리 마그마 플러스와 표면에 식는 마이너스가 태양의 플러스와 이렇게 딱 정립이 딱 될 때, 멈추거든요. 이제 더 이상, 지구 표면의 마이너스와 지구 중심의 플러스는 서로 땡기고 밀고 하는 힘과 있듯이 또 태양의 플러스와 지구 표면의 마이너스가 또 서로 잡아당긴단 말입니다. 지구 중심에 있는 플러스와 태양의 플러스는 서로 밀고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마이너스와 태양의 플러스는 서로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지구가 움직이기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학적 설명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구의 생명이 이제 탄생하게 될 그런 조건을 갖춰주면서 이제 많은 생명들도 이제 꼬임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꼬임에 따라서 이제 많은 생물이 진화가 되고 분화가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명이까지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이제 바이러스는 그런 많은 지구의 이런 것이 산화가 되고 또 뭐 분화가 되고 이러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원소들의 집합체, 그리고 원소가 다양하게 공기 중에 떠돌다가 기압이 낮아지면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원소들끼리 뭉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라 하기보다도 뭐 일정한 패턴 없이 이제 그날의 바람, 기후, 태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건 아직 꼬임이 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조류나 이런 것이 호흡할 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조류는 어떤 면에서 오래 날기 위해서 산소를 호흡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공기 중에 있는 탄소 화합물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학적 관점이에요. 그는 어떤 면에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조류와 반조류지. 그러니까 이제 박쥐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굴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 동굴이라는 것은 기압이 낮은 상태고 수분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 있는 그런 각종 원소들이 뭉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럼 거기는 당연히 바이러스가 많이 서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알려진 바로는 박쥐 안에 제일 많은 바이러스가 무려 300여 종, 발견된 것만 해도 300여 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박쥐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거든요. 박쥐 몸속에서. 그래도 박쥐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면역력이 강하거나 또 거기에 특화돼서 박쥐가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인류는 추측하는데 사실은 저는 박쥐는 바이러스를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그 많은 거기서 매달려서 그것을 호흡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박쥐는 의 온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체온 자체가 그렇게 알려져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박쥐는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논리보다는
출현보다는 오히려 박쥐는 바이러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마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미래에 이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주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 뭐 인류가 화성에 가자 뭐 이러면서 뭐 화성에 총을 쏘고 뭐 아주 로켓 쏠라하고 야다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쇼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우주 이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화성은 사람이 한번 생명이 한번 살다 지나간 꺼진 불입니다. 꺼진 불. 그 표면이나 이것이 식어가는 과정, 뜨겁다가 식어가는 과정은 생명이 살 수가 있지만은 이미 꺼져버리거든요. 꺼져서 계속 더 생명이 살다가 꺼져버리고 더 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미래에는 지구 환경을 뭐 앞으로 수억 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금성이 미래에 생명이 아직 덜 식은 에너지화 되어 있어 덜 식은 공간이잖냐. 그래서 오히려 금성이 미래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오는 거지. 이미 화성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마케팅 하는 것은 저는 보기에 조금 세계적 쇼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지구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메타홈을 하면서 모든 메타홈의 기준은 자연에서 출발을 한다.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토를 마지막 자연과의 공존의 의무를 다한다 하는 것이 이 메타홈의 마지막 멘트입니다.